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이돌이나 운동선수가 단연 1순위로 꼽히는데요. 90년대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의사, 판사, 검사 이런 직업들이 장래 희망 1위로 꼽혔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7, 80년대에는요. 대통령이나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직업이 있는데요. 과연 그 직업이 뭘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 선생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어. 그래요, 이리 씨. 50년 동안 꾸준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직업 맞춰보세요. 제가 이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네. 아이들의 이 눈 크기로 봤을 때 제 눈이 작지 않습니까?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난감하고 인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이 장난감 가게 사장이 아닐까? 일단 발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장난감 가게 사장이 아닐까? 이게 안 되네요. 장난감이네, 장난감. 네. 네. 하지만 땡입니다. 바로요, 아이들한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던 직업은요, 바로 선생님. 학자였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역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그런 이유가 있는 직업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왠지 뿌듯하기도 하면서 좀 쑥스럽네요. 그러세요? 학자라는 명칭의 그 무게가 좀 커서. 네. 근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저희는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꾸준히 공부를 하고 네. 또 연구를 하니까 학자라는 말 민망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좀 민망하긴 한데요. 저는 이제 활용을 중시하는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면으로 된 지식을 좀 뭔가 생기 있고 활용적으로 입체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궁리들을 항상 하며 삽니다. 네, 왠지 이 두 분은 굉장히 민망하네요 하시는데 하나도 민망해 보이지 않으시는. 그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직업 체험이 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 계속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참 그래도 나한테 뭔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분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진짜, 생각이 든 네. 거고 많이 노출된 직업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냥 노출된 직업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많은 직업군들을 보여줘서 아이가 저게 내 거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넓은 세상에 숨어있는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요. 그래서 파인드 매스 특별히 그 10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이하는 학자라는 직업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수학자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드디어 제대로네요. 그쵸? 제가 초반에도 수학과 관련된 직업, 수학 선생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이 수학 선생님을 만나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수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수학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파인드 매스에서 함께 만나볼게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글자라 불리는 숫자. 숫자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수에 대한 호기심은 위대한 수학자를 낳았고 수학자들이 발견한 수의 법칙 위에 현대 사회는 세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 그 뒤에 수학자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될수록 수학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인드 매스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수학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수학자들이 함께 모여 연구하고 고민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긴 바로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인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 연구소는 수학의 전 분야를 연구하는 국제연구소입니다. 그 전통적인 그런 순수 수학뿐만 아니라 수학의 어떤 unknown territory,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에 새로운 이해를 해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나오는 문제들, 산업에서 나오는 문제들, 과학기술에서 나오는 문제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문제들 중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문제들을 이미 알려져 있는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일도 합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는 융합수학연구부와 산업협력연구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융합수학연구부에서는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에 대한 수학을 연구하는 빅데이터 분야, 무인 자동차처럼 사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해킹 위험을 막는 암호 보안 분야와 MRI, 엑스레이와 같은 의료 영상을 역학적으로 풀어 선명한 화질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분야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협력연구부에서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산업수학에 발맞춰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수학자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수학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암호기술을 연구하는 수학자를 만나볼 텐데요. 암호기술에는 왜 수학이 필요하고 수학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알아볼까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물들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보가 도청되거나 변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사물 인터넷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5년간 보안이 취약한 틈을 타 해킹이 잦아지면서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예로 당뇨에 걸린 보안 전문가가 사물 인터넷을 통해 병원에 접속해 처방된 인슐린 양을 마음대로 조정한 일이 있었는데요. 보안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죠. 다양한 산업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전자상거래라는 그런 어떤 종류의 관련 사업이 등장함에 따라서 암호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연구실에서는 그런 수학적인 다양한 문제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것을 안전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송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는 필수인데요. 그 암호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수학자랍니다. 그런데 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암호를 만들지 않고 수학자들이 암호를 설계하는 것일까요? 암호를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운 수학적인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찾고 그것을 이용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그리고 안전성까지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암호 설계에 사용되는 수학 원리는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를 통해 만들어진 수, 즉 합성수를 가지고 암호를 만드는데요. 이때 만들어진 숫자가 커질수록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이 양자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게 밝혀져서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이후 시대에 안전한 암호 통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안전성 분석하는 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서 슈퍼컴퓨터가 150년에 걸쳐 처리하는 문제를 단 4분 만에 풀 수 있게 된다는데요. 정말 엄청나죠? 양자 컴퓨터의 개발은 또 다른 해킹 문제를 불러올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 수학자들은 복잡하고 수학적인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그 1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푸는 그런 문제들은 이제 배우는데 사실은 그거는 변수가 좀 많아지고 식이 많아져도 해를 전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수학적인 문제는 그것의 차수를 높여서 2차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식의 개수하고 변수의 개수가 어느 정도 이상 커지면 해를 찾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로도 풀기 어렵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이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데요. 수학자들은 인수분해 외에도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냅니다.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배운 수학 원리로 말이죠. 그렇다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수학자의 지식만 필요하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의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수학자야말로 소통과 화합이 필요한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수학자란 자신만의 연구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수학은 일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수학을 배우면서도 왜 배워야 하는지 모른 채 공부만 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수학과 가장 가까운 수학자들은 왜 수학을 배워야 한다고 말할까요? 저는 사실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은 나중에 잊어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해결할 때의 통쾌함, 그다음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억, 이것들이 평생 가고 그것들이 자기 인생에서 사용된다면 수학 공부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죠. 역사상 수학의 역할이 지금 시대만큼 중요한 시기가 없었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수학자들의 활동 범위가 점차 커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놀라운 수학의 발견으로 세상을 바꾼 수학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보니까 수학자라는 직업이 21세기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이 수학을 통해서 수학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사실 저분들이 하시는 일을 막상 보고 나니까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수학자분들이 항상 막 뭔가 집중하고 뭔가 맨날 문제 풀 것 같고 맨날 시험 할것 같고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일상에 다양하게 와닿아 있고 저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예, 수학자는 이게 너무 다양한 분야에다 쓰이다 보니까 사실 이걸 일일이 다 소개해주고 애우기가 좀 힘들어요. 한번 보세요. 금융, 보험, 컴퓨터, 보안, 통신, 경제, 기계, 토목 뭐 등등등. 사실 뭐 여기서 시간만 있으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해주고 싶지만 네. 어쨌든 광범위하게 수학이 안 쓰이는 분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학은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자에 대한 어떤 편견들, 뭐 계산만 하고 연구만 하고 그럴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토론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아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어린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수학자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요? 예. 진짜? 오. 왜? 하고 물어보면 네.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수학이 좋아서요. 이러거든요. 아우, 이뻐라. 그러니까 네. 수학을 문제를 풀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정도로 수학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런 수다, 이 파인드매스 영상을 좀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 활용합니다. 요즘에 뭐 알파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공지능도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것을 자기가 학습하고 그리고 추론을 해서 그렇게 경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수학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무인 자동차도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이 없는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주행 기록들을 다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수치화 시켜갖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갈 것인가 네. 뭐 하는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 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과학도 들어갔지만 이렇게 기술적인 첨단 발전에는 그 밑에 항상 탄탄한 수학자들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수학자가 어떤 부분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수학 자체로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특히 뭐 외국에 있는 그 투자은행들,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은행들이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그 파생 상품이에요. 네. 조달 비용하고 수익률 차이에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데 이건 면밀하게 계산되지 않으면 어떤 회사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연구실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험 상품 같은 경우도 사고율하고 보상 금액 차이를 이 사람들이 갖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부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균 연령, 수명, 그다음에 사고율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재보험을 들 건지 안 들 건지 그거를 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도 뒷단에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그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수학만으로도 이제는 하나의 산업군에서 진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뭐 큰 병원에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정말 그 많은 수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예, 저곳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 아주 수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신 곳이라 이 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가기를 원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수학적 지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수학의 어떤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는 시대라서 아마도 지금 굉장히 바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수리과학연구소라는 이름에서 볼 수도 있듯이 네. 그 수학하고요, 이 과학하고 이 경계선이 굉장히 이제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 좋은 지적인데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렇죠. 네. 네, 날카롭네요. 수학자들은 이렇게 과학이나 뭐 생물, 화학 이런 것들과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과학자들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걸 융합 수학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수학과 과학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융합수학도 융합수학이지만 지금은 산업수학. 네. 그래서 산업 속에서 수학이 들어갔는데 조금 전에 뭐 금융회사들 얘기했지만 마케팅에도 제조에도 농업에도 산업 쪽에 전부 수학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빅데이터 때문에 통신 쪽에서 수학의 활용도는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야, 이렇게 그 수학자들이 다방면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하고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능력뿐만 아니라 왠지 성격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좋죠. 어디서나. 그죠, 네. 그죠. 사람들하고 잘 친해져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그 영상에 나왔던 그 암호 해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하고는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또 나중에 또 유명한 스타가 될 텐데 또 이 또 안틱을 다는 애들도 생길 거고 해킹 당한 일도 생길 텐데 그때 네네. 저를 도와서 그런 걸 막아주고 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습니다. 아유, 저분들이요. 네.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이렇게 전화 받아 주실 만큼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돈 많이 줄 건데요. 아, 그래요? 김일희 씨 꼭 성공하시길 예, 알겠습니다. 바랄게요. 예. 네. 근데 정말 요즘 해킹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가 간의 어떤 뭐 해킹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정보 말고도 사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거 혹은 새롭게 개발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가 있어야 그걸 지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암호학, 이 암호학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정수론이라는 학문입니다. 바로 수학의 한 분야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소수, 네. 즉 예, 자기 자신과 1 말고는 약수가 없는 수인데 이게 두 개를 곱한 것은 사실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어떤 수들끼리 곱해져 있느냐, 즉 인수분해를 하는 것, 이것은 큰 자릿수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수론의 분야가 바로 암호학을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즉 암호학 그리고 정수론 이 배경에 있는 유명하신 분들, 뭐 오일러, 페르마, 유클리드, 라그랑지 뭐 이런 분들이 암호학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거 맞으시죠? 네. 네. 좀더 안 쉽죠? 아니 방금 암호를 쓰신 것 같은데 뭔가 암호를 듣기 어려웠는데. 사실은 수학의 근본 어떤 존재 이유는 사유거든요. 네.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고력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2000년 전에 예를 들어 2차 곡선을 예를 든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알아낸 내용이에요. 근데 현대에 와서 뭐 예를 들어 그레고리안 안테나에 즉 전파 안테나에 응용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순수 학문으로 존재했었던 것들이 현대에 오면서 과학기술과 접목이 되면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때 이 2차 곡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연관되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인간의 어떤 정신적 사유물들이 이렇게 과학과 현대과학과 연관돼서 이렇게 과학의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암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수라는 그런 걸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순수 수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에 와서는 암호학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문학, 철학 이런 것이 우리 살아가는 것의 근본이 되듯이 수학이라는 것은 이 과학, 문화의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하고 오늘따라 굉장히 거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참 알긴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셨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수학이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진작부터 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져봤으면 참 좋았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선생님. 사실 아이들한테 과학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 일단 눈에서 보이고 뭐 연기도 그렇죠. 나고.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한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내가 왜 수학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할수록 아이들의 수학은 더 재밌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다학에서 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파인드 매스가 더욱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에게 수학이 쉽다는 것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수학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수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수학자에 대한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 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요. 어머님께서 아이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수학을 곧잘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유난히 수학을 싫어하고 무엇보다 귀찮아한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남녀공학이었을 거고 네. 중학교 때는 이제 여학교가 된 거죠. 남자아이들이 없으니까 공부에 흥미를 잃은 거예요. 아, 그러면 남학생만 옆에 있으면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귀찮다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사실 아이들이 그 귀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 사춘기 중2 학생의 어떤 관심을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뭐 게임이라든지 이쪽으로 뿌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공부와 혹은 수학과 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과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수학 공부는 얼마 정도 하고 있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고민으로 수다학을 찾았을까요? 노래에 맞춰 딱딱 떨어지는 멋진 칼군무. 보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이는데요. 갑자기 뭐 걸그룹 연습실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게요. 저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저 댄스 동작 맞추는 거예요. 잘하는 리듬 감각이 있는데요. 아, 동생도 같이 정말 열심히. 가수가 꿈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중학교 2학년 하다연 양을 소개합니다. 다연이는 어떤 수학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수학을 잘 풀었는데 중학교 와서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떨어지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었는데 2학년 돼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이에요. 지훈이 가리지 마세요. 안 돼요. 지훈이 봐야 돼요. 아, 지금 본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나오니까 텔레비전 가리지 말라고. 완전히 애기들처럼 좋아하는데요. 공부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아이돌 노래 한 곡이면 사르르 풀린다고 합니다. 다연이에게 아이돌이란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네요. 다현아, 빨리 랑빙! 공부해야지. 너 엄마랑 약속했잖아. 엄마 TV 끈다 이제. 이거만 보고 이거만. 아니야 이거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지금 몇 시간째 보고 있었어?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된 엄마 대 다연이의 리모컨 전쟁. 오늘의 승자는 엄마네요. 핸드폰 놓고 들어가. 너 줘. 주고 가. 아, 지금 스마트폰을 안 뺏기려고 그런 거군요. 짜증나는데 공부를 안 하면 성적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공부를 시작한 다연이.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거침없이 학습지를 풀어나가는데요. 다현아, 네? 보통 공부하는데 계획표 같은 거 세우지 않아? 귀찮아요. 왜 귀찮아? 어차피 나중에는 또 안 쓸 건데 뭐 또 만들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말하는 것도 귀찮아하고 있거든요. 그쵸. 아까 춤 따라할 때하고는 느낌이 확 달라요. 그나저나 벌써 수학 공부를 끝낸 걸까요? 자연스럽게 휴대폰에 손이 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네요.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너 다 했어? 아니. 그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응? 너 맨날 밀려놓으니까 벼락치기로 선생님 오시기 전날 하잖아. 이제 엄마가 감당하기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 또 아무래도 사춘기라고 하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강하게 못 하시는 거죠. 공부 안 할 거면 빨리 널어. 공부한다고.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막 지루하고 그래서 핸드폰 옆에다 놓고 막 집중 안 될 때 핸드폰 조금 하고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하면 엄마가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군요. 엄마와의 1차전을 끝내고 학원에서 내준 수학 숙제를 푸는 다현이. 작년에 받은 점수를 만회하기 위해 공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음악 들으면서 그냥 수학 문제를 풀고 있네요. 네. 엄청 느리네요. 아무래도 가요 같은 거 들으면 좀 집중이 좀 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수학 문제가 어려운 것인지 음악 감상을 하느라 집중을 못하는 것인지 문제를 푸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소리가 시끄러워서 음악을 듣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귀에 이어폰 꽂으면 더 시끄럽잖아요. 사춘기가 아직 덜 끝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알고알고가 싸우는 것도 그래서 그냥 내비두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참 좋겠죠 뭐. 사춘기 때는 진짜 아이들이 상전입니다, 요즘은.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부를 하다 말고 또다시 휴대폰을 보고 마는데요. 엄마 빨리 좀 널어줘. 공부하고 있어. 아까까지 공부 안 했잖아. 공부하고 있다고. 핸드폰 하는 틈틈이 공부하고 있죠. 빨래 널으려고 했는데 공부한다고 지금. 네, 그렇죠.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다현이를 살펴보고 가는 엄마.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자연스럽게 대처하는 다현이. 다 확인하네요, 눈빛으로. 그래도 엄마와의 약속 때문인지 다시 수학 문제에 집중하는데요. 최근 다현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괄호가 많고 자칫 실수하기 쉬운 다항식의 연산과 방정식. 연습장에서 연산 실수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막 그 문제를 푸는 것도 반듯반듯하게가 아니라 막 그냥 여기에다 한번 저기에다 한번 그러는 것 같아요. 성의가 없는 거죠. 글씨를 못 쓰진 않는데요. 연습장도 막 되게 막 조그만 공간에다가 막 그냥 이렇게. 게다가 문제를 풀다 포기하는 일도 다반사라네요.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 괄호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잘못 풀면 또 다시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아요. 전개도나 블럭 개수 맞추는 거 그런 건 좋아하는데 부피나 넓이 구하는 거는 공식을 가끔 하다 까먹기도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공식 외우는 것 자체가 귀찮은 거군요. 초등학교 때는 좋아하는 과목이었던 수학이 이제는 귀찮고 싫은 과목이 되었다는 다현이.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쉽지 않다는데요. 2학년 올라와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데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다현이를 위한 멋진 솔루션을 알려주세요. 야, 아이돌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뭐 춤추는 거 좋아하고 전형적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기는 한데요. 다른 거는 다 차치고라도 학습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게 화면에서 100%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네, 누가 봐도 뭐 저런 문제 공부 잘 안 될 텐데 하는 장면들이 네.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음과 행동의 어떤 불일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음만 있어요. 실천할 의지가 지금은 없어요.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 이후로 행동이 좀 변화가 생긴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중2면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네. 이렇게 인터뷰 내용이나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 정말 그렇게 할 의욕이 고취되어 있는지도 저는 조금은 의심스러워요. 네. 그래서 먼저 공부 방법도 중요하지만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의지를 좀 다졌으면 좋겠고 자꾸 귀찮다 말을 했는데 귀찮다라는 의미는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예요. 괄호를 찾을 힘이 없어요. 그 조건을 찾아서 연결할 힘이 없어요. 정확하게 계산할 힘이 없어요. 문제를 풀 힘이 없어요.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나 그런 교과서 내용들이 조금 어렵다면 수용도 좀 권하고요. 그리고 그 실패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독여주는 그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그 화면 보니까 우리 제작진분이 그 TV를 살짝 가렸잖아요. 가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나오라고 네. 우리 오빠 안 보인다고 막 난리를 치고 심지어 또 엄마가 TV 끄라고 그랬더니 블락비 그랬어요. 이거 좀 저는 문제 그게 있는 거죠. 진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적어도 반응 정도는 와야 되는데 전혀 엄마 얘기가 들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스마트폰에도 너무 많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아이가 통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통제할 수 없다면 정말 고리를 확 끊어주셔야 돼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는 앞에서 부러뜨려 버리라고 합니다. 이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공부를 안 해가지고 공부 때문에 갈 수 있는 직업을 못 갔을 경우에 왜 엄마 나한테 그때 스마트폰 계속 쓰게 했냐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때 가서는 또 부모님 또 네. 탓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는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놓고서 나중에는 엄마 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판단했을 때 얘가 스마트폰이 통제가 안 되는 애다라고 네. 생각하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배 강하게 통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 같으면 이제 스스로 좀 시간 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뭐 잘못을 한다면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뭐 저는 이런 정도는 하겠다라고 스스로 또 처벌 같은 것도 정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 분명히 잘 안 지켜질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이거 못 지켰으니까 핸드폰 영역 금지 이런 것으로 이제 보통 응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알았어 하고서 뭐 방문 쾅 닫고 들어가고 이제 소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일회성으로 치료하려고 하시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지도가 안 된다는 것을 좀 아시고 처벌 시위도 적절히 조절하시고 꾸준히 지도하셔야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좀 알고 지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뭐 다현이가 엄마 눈치를 슬슬 보면서 이제 들어는 갔어요. 들어가서도 일단 자세 삐딱해요. 그다음에 뭐 그 문제풀이 과정을 쓰는 거에서도요. 우리가 보통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반듯반듯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여기다 썼다, 저기다 썼다 이런 것만 봐도 아 정신이 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선생님. 그 줄 못 맞추는데 성의가 없어 그렇거든요. 그러면 강제로라도 맞춰야 돼요. 칸이 있는 네모난 칸이 있는 모눈종이 같은 네모난 칸이 있는 곳에다가 처음에는 재미삼아라도 줄을 맞추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얘가 이게 성의가 없냐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 딴짓만 하잖아요. 근데 뭔가 하루 종일 쉬는 시간도 없어요. 음악 듣거나 TV 보거나 뭔가 합니다. 그렇네요. 제가 이런 케이스에 있는 아이들을 상담을 해서 고쳐본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제가 말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데리고 공원 벤치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 오는 게 제 컨설팅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데요, 선생님? 쉽게 얘기하면 잠자는 시간 잠깐을 빼놓고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뭔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와의 대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산 깊은 데 있잖아요. 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가서 같은 방 쓰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얘 방만 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 스마트폰도 없죠. 네. 아무것도.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견뎌보게 되면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아, 저거 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게 진짜요, 네. 우리 남자 아이들은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핸드폰 막 편하게 쓰고 TV 마음껏 보다가 그런 거랑 차단된 생활을 하는 게 이제 군 생활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진짜 자기 인생을 많이 생각을 해요. 부모님한테도 좀 감사하는 그렇죠. 마음도 생기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면 나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좋은 방법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네. 머리에도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주고 마음에도 여유와 공간을 만들어줘라.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쨌든 수학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다현이가 학습지를 하고 있고요. 수학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는 지금 60점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학원에 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뭐 중학교 1학년 수학 전반적으로 잘 못한 것 같고요. 기본이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어려우면 이 귀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뭔가 쉽게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절대 뭔가 안 그렇죠.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알고 있어도 실천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넓이나 부피, 방정식을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잘했고 중학교 때부터 힘들었다고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결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연산과 기초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인터넷 강의를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추천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학습 태도가 이런데 네. 인터넷 강의를 혼자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연예인들 뮤직비디오를 많이 네. 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인강은 뭐 중학교 거든 뭐 6학년 거든 뭐 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엄마가 들어가라고 하면 스마트폰 절반, 문제집 뭐 절반을 하면서도 어쨌든 앉아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태도가 아주 바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 나쁜 실력이 나왔다면 효과가 없는 거니까 조금은 더 이 아이에게 적합한 그리고 네. 6학년 인강은 굉장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골라서 보고 자기 취향에 맞게 한번 편하게 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검사 또 진행해 봤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지능력 전체로는 평균 수준이고요. 언어성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작성은 평균 상수준이고요. 처리 속도는 영재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꽤 있어서 네. 이 아이가 동기만 찾는다 그러면 하는 족족이 성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수학 성취도를 보면 네. 완전히 하합니다. 이거는 거의 못 풀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통계 및 함수 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거나 과정이 좀 복잡한 거는 아예 그냥 바닥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잠재 능력과 현실적인 능력의 차이거든요. 그러므로 좀 더디더라도 일단 학습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없애줘야 돼요. 하면 되는 애거든요. 이게 어렵네요, 진짜. 하지만 또 일단은 하면 된다는 거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다현이가 본인이 직접 받아들인다면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일단 지금 통계 그리고 함수에서 약점을 보였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문제풀이에서도 좀 발견이 됐죠. 예. 뭐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이 많이 부족하고 안 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수, 통계, 뭐 여러 가지 부분 도형들이 매우 취약하게 골고루 취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려운 문제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이 통계 단어는 아예 공부를 하지 않은 것처럼 전부 다 틀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도 그 부분에선 결손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특히 뭐 2번 같은 문제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런 걸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라고 해서 잘 외우게 시킵니다. 워낙 간단한 대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호를 틀렸더라고요. 플러스를 이제 마이너스로. 이런 실수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경험 때문에 이런 실수가 있는 것 같고 또 3번 같은 경우 보니까 평균을 못 구했어요. 그러니까 통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기본 개념이 통계를 먼저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0점 그리고 뭐 60점 맞았다고 하면 두 과목이니까 80점, 60점, 140점이죠. 예, 평균 70점이다. 네. 이런 정도의 계산을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다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 11번 함수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값만 대입하면 거의 산수 수준의 문제인데 함수 개념이 아예 안 잡힌 것을 보면 자, 안 한 겁니다. 네. 그냥 안 한 거고 좀 더 노력하면 기본적으로 이 대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어머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노력할 의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과연 다현이가 지금 막 또 한참 사춘기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다 귀담아 들어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때 이제 저희 때는 학교 다닐 때 사실 그 호랑이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한두 분씩. 한번 맞아 봐야 정신이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 우리 때는 진짜 그랬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한 대 맞아 봐야 정신이 번쩍 들었잖아요. 번쩍 들면서 딴 생각이 안 드는데 다현이한테 사실 뭐 그런 선생님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은 다현이가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잖아요. 약간 이 또 걸그룹 댄스도 잘 치다 보니까 혹시 뭐 연예인의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예인들도 이 TV 나가서
사실 그 약간 그 똑똑한 느낌 주잖아요. 그 약간 뭐 뇌생력을 해가지고 그래요. 인기가 더 많아지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반대로 TV 프로 나갈 때마다 이 헛소리 팅팅하고 다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꺼내고 나면은 아무리 예쁘고 춤 잘 추고 그래도 네. 사람들이 되게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앞으로 연예인 꿈이 있다면 네. 정말 그 공부도 열심히 해야 연예인으로서 또 사랑도 많이 받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현이에게 맞는 뭐 학습법, 맞춤 학습법 아니면 뭐 사교육 어떤 거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선생님들? 아무래도 지금 기초가 좀 부족하니까 혼자 좀 하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아직 습관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서 저는 학습체 선생님이나 아니면 공부방 이렇게 꾸준히 학습 태도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기초를 잡아줄 수 있는 좀 약간 엄한 선생님이면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개인 교습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거기 언니나 뭐 오빠처럼 다정한 분 말고 좀 이렇게 엄격하게 네네.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엄마마저도 엄격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분. 그러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좀 고전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집안에 호랑이 선생님이 한번 들어오셔야지만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여중생 아이를 둔 어머님들이라면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굉장히 많이 느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어머님들을 위해서, 또 다현이 어머님을 위해서 엄마의 역할 좀 짚어주세요. 단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 아이가 이제 되니까 엄마도 겁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겁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시간 지나면 더 심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매우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빨래 널어라 근데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씩 웃는 예, 그 표정. 그런 장면이 있죠. 근데 공부한다고 공부가 벼슬 아닙니다. 그 예의범절이나 생활태도 지도를 포기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오히려 엄마가 뭐 아이를 무서워한다기보다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아이를 존중해줘야지 하는 엄마로서의 그 착한 마음이 드는 그때거든요. 근데 그 착한 마음을 때로는 버리실 필요도 있어요. 어머니 이제 일단 아이의 모든 것을 좀 인성과 또 아이의 공부, 학습 이런 걸 좀 잡아주기 위해서 엄마도 일단 호랑이 탈을 한번 좀 쓰실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가 좀 응원 좀 그렇죠. 보내드리고 괜히 싶습니다. 무서운 면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옆집 그쵸? 아줌마하고도 괜히 한번 싸우기도 하고 너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얘가 좀 겁을 내게끔 네네. 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제일 듣기 좋았던 얘기는요. 우리 다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기만 한다면 빠른 속도로 학습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모든 면에서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적인 이야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솔루션들 다 정리해 볼 텐데요. 다현이의 수학 정복을 위한 결정적 한방! 제 결정적 한방은 열정 전환입니다. 유난히 열정이 많은 다현이, 춤과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부로 전환시키세요. 제 결정적 한방은 암기입니다. 그 다현이 검사 결과 보니까 암기력이 괜찮았어요. 그가 강점이니까 암기부터 열심히 시작을 해서 나도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 공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힘입니다. 여기서 힘이란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계획한 것을 꾸준히 지켜나갈 때 나오는 힘입니다. 꼭 꾸준히 공부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우리 주인공한테 네. 참 그 선생님들과 아줌마가 너무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우리 이리 씨만이라도 좀 네. 이렇게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네. 결정적 한방 좀 들려주세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몸으로요? 몸으로 보여주죠, 저는. 부담되는데. 부담스러워요. 자, 뭐냐면 바로 네네. 제 결정적 한방 바로 이겁니다. 뭐요? 뭐야 이 뭐야? 댄스, 춤. 아우 실망했나요? 앉으세요 빨리. 자, 다현아 봤지? 아저씨는 몸치다. 노력해도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거를 그나마 우리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들었더니 공식이 있대요. 이것도 웨이브도 네네. 한 동작 한 동작 한 동작을 합치면 이 춤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공식 한 공식 외우다 보면 나중에 수학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춤 실력이면 충분하다. 네, 오늘 다현이가 아마 우리 이리 씨의 그 결정적 한 방을 보고 더욱더 힘을 낼 것 같아요. 이거 보고 아, 춤 내가 보고. 저 아저씨보다 잘하는 게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구나. 난 춤을 잘 추는구나.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잘 키우고요. 본인이 어떻게든 지금까지 커오면서 본인의 장점이 약점이 된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귀찮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도전해서 그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다현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수학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